애월안악입니다. 접어도 되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길도 너무 이쁘죠. 김장하러 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11월 21일 2024년 아침에 영상 찍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막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거든요. 어제보다 훨씬 운행이 안정감이 있어졌어요. 조금 감각이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것도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좀 떠듬떠듬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형부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서. 제 핸드폰으로 내비를 켜고 가다가 참고로 우리 막내차 너무 레트로해서 안에 내비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내비를 켜고 가는데 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폰으로 내비를 사용하고 제 폰으로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주시의 도로와는 풍경이 달라요. 가는 길에 홈플러스 들러서 제가 그 귤 판매하는 그 농장 하는 동생한테 스톱 이 차가 왜 끼어들려고? 아니, 여기 차가 있어. 그렇구나. 깜짝 놀랐네. 거기서 이제 제 명함이 다 떨어져서 홈플러스 가서 명함도 전달하고 거기서 점심도 간단히 먹고 그리고 오늘 김장과 함께 먹을 수육과 굴을 조금 사가려고요. 우리 막내 첫 회전 교차로 돌았습니다. 아니거든. 아니야. 어디거든. 어제도 돌았어. 제대해서 돌았지. 막내가 초보 운전으로 운전을 하니 저 운전면허 딴 썰을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저는 99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지금 운전하고 있는 우리 막내를 임신했을 때예요. 경산 암양면이라는 촌에 살았는데 제가 그때 화장품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거기 버스가 없어요. 이제 히치하이킹이라 그러죠. 지나가는 차를 세워 타거나 아니면 2km까지 나가는 큰 길까지 나가서 2km를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마을버스 비슷한 게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고 했더니 애들 아빠가 당신 겁이 많아서 안 된다고 운전면허를 못 따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추운 날에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너무너무 춥고 그날따라 누가 안 태워주는 거예요. 길에서 세워도 차도 많이 안 지나가. 너무 시골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가 기회다. 그때가 핸드폰이 나왔을 시대였어요. 그래 이제 애들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 운전면허 못 따게 해갖고 내 임신해갖고 이래 추운데 벌벌 떨고 가니까 기분 좋나니. 막 내 임신해갖고 감기 걸리면 약도 못 먹는데 니가 어떡할 건데 막 반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운전면허를 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 아이를 안고 운전면허장을 갔어요. 지금은 거기가 옛날에는 어떤 그 직업고등학교를 하다가 운전면허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사이판 온천이라는 그 온천 목욕탕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때는 이제 운전면허를 따려고 가서 등록을 했을 때 돈이 35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은 거기서 연습하고 거기서 면허를 딸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면허를 따기 좋은 그런 시절이 바야흐로 막 열리고 있었거든요. 마침 또 거기에 제가 그 고객이 화장품 영업을 하니까 제가 고객이 그 직원으로 있어가지고 등록해서 연습을 하고 이제 이론도 공부하고 연습을 15번인가 15번까지는 아니고 11번인가 이 정도 했을 때인데
학원이 문을 닫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이관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또 성격이 어떠냐면 이관 해주면 그러면 거기서 연습해서 타고 시험을 치면 되겠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와, 이 경산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돈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학원 측에서 돈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고객인 여직원이 하는 말이, 언니 11번 정도 탔으면 충분히 탈 만큼 탔다, 돈을 돌려받고 다른 학원에 등록을 하지 말고, 그날이 마침 이론 시험 치러 가는 날이었어요. 단체로 가는데 오늘 이론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거기서 바로 운전면허를 이제 시험을 등록을 하래요. 신청을 접수를 하면 날짜가 나오는 날 다른 학원에 가서 10,000원씩을 내고 한 바퀴 도는데 10,000원이래요. 한 2번 정도를 연습해보고 거기 칠곡 면허장에 가서, 그때 제가 이제 경산에 살았으니까 대구 칠곡 면허장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시험을 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고 돈을 35만 원을 다 돌려받았어요. 돈이 하나도 안 들었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정말 다른 학원에 가서 돈을 10,000원씩을 내고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 10,000원도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해서 사실 10,000원씩 내고 연습하고 당신네 학원에서 우리가 장거리를 연습하겠다, 이 회비를 내고 하겠다 하니까 안 해도 되고 그냥 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바퀴를 타는데, 저는 일종 보통, 그러니까 1톤 트럭을 탔단 말이에요. 그것도 스틱으로. 트럭은 그때 스틱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스틱을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스틱을 땄어요. 그렇게 해서 타는데 그때는 파워 핸들이 있었고 안 파워가 있었어요. 트럭은 파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차들은 파워 핸들이어서 제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2바퀴를 돌리고 우리가 배운 공식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헌차들은, 오래된 차들은 파워 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옮겨간 학원에 2번 타는 게 파워 핸들이 아니었는데, 제가 초보니까 뭘 아나요? 파워는 브레이크를 밟고 2바퀴 돌려야 되고 안 파워는 떼고 돌려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제가 그때 임신 7개월이었어요. 세상에.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2바퀴 돌리는데 핸들이 안 돌아가가지고 저 정말 애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힘을 얼마나 썼는지.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날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간 거예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저는 안전벨트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이제 배가 이제 만삭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낯선 데 가서, 평소에 연습하던 곳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낯선 운전면허장이죠. 거기에서 일종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아줌마 2분과 우리 형님과 이렇게 4명이서, 우리 그때 아주버님이 차를 태워줘가지고 면허장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갈 때 정말 기분 좋게 갔어요. 형님하고 저는 일종 보통이었고, 그리고 동네 아줌마 2은 2종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분들은 오토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쉽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저만 합격한 거예요. 한 아줌마는 시동을 못 켜갖고 떨어지고, 또 한 사람도 아마 돌발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형님은 긴장해가지고 Z 코스에서 S 코스로 가야 되는데 바로 퇴장을 해버린 거예요. 4명 같이 시험 치러 가서 저만 걸렸으니 갔다 올 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저 완전히 죄인이 돼가지고 눈치 보여서 말도 못하고, 우리 아주버님 화가 나가지고 아주 죄 지은 듯이 그렇게 하고 왔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남들이 한 60만원, 55만원 이 정도 들어서 따는 운전면허를 저는 한 15만원? 네, 그 정도 들여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첫 출근을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내 앞에서 가라,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회사까지 잘 갔어요. 한 3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잘 가고, 걔도 전화 와갖고 지부장님 운전 너무 잘하시네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팀장이 앞에 딱 가서 가면 돼. 맛있는데. 우리 보고 가래. 걔가 주차를 딱 하는데 저도 다 왔다라는 안도감이 들어가지고요, 바로 따라서 주차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주차를 하고 내가 있으니까 이스타냐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가 주차하고 이렇게 막 빠지고 순서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주차를 하는 바람에 이스타냐를 들이받아가지고 제 차 후렌다 확 나가고 이스타냐 빵꾸 나고, 첫 운행 때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주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주버님 제 차 좀 정비 공장에 갖다 넣어주세요. 첫 운행 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차를 고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이제 우리 아주버님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아주버님이 그때 쉽게 말해서 백수였어요. 백수. 그러니까 아주버님한테 제가 운전 연수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운전하고 아주버님이 옆에서 타고, 제가 출근하면 아주버님이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가세요. 제가 퇴근할 때 전화를 하면 또 와서 운전 연수를 그렇게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하고 나서 우리 형님이 자기도 운전 연수 해달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돈 주고 배워라. 나 재수씨 운전 연수 시켜주다가 10년 감수했다면서. 그래갖고 형님은 안 시켜줬대요. 남들이 내보고 야 어떻게 시숙한테 운전 연수를 받냐고. 왜 받으면 되는데. 엄마 저기 강아지 있어? 쏙 들어갔다. 들어갔어? 자, 그렇게 해서 제가 2년 동안을 아빠 물티슈 엄청 여기저기 잘 치박으면서 아까 걔 잡았다. 다녔어요. 차를 그때 중고차 1년 반 된 걸 가져오는데 진짜 기스 하나 없는 거 가져왔거든요. 3만 킬로도 안 탄 거를 깨끗한 걸 가져와가지고 2년 타고 중고차 상회에 파는데 수리를 안 했어요. 큰 사고가 아니면. 왜냐하면 애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2년 정도 타고 이제 완전히 숙달되면 고쳐라. 그런데 차가 얼마나 험하게 탔냐면 지붕 빼고는 안 건드려야 될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 남바도 깨져서 달랑달랑, 뭐 라이트 손상, 뭐 반반은 기본이고, 조수석 연문은 철사에 쇠에 찔려가지고 빵꾸가 나서 똘똘 말려있고, 뒤에 라이트 깨져. 아무튼 뚜껑 말고는 모든 거를 다 손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팔 때 우리 아주버님 친구가 중고상을 해가지고 거기다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 때는 중고가 가격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 1년 반 된 차를 세피아 2였는데 차가 되게 예쁘고 좋았거든요. 색깔도 너무너무 고급졌어요. 제가 그 차 타면서 평생 그 차와 똑같은 색깔을 딱 내 차 포함해서 3대 봤어요. 대구에서 내 차 포함 2대, 부산 와서 1대. 그럴 정도로 그 차 색깔이 희귀색이었는데 너무 고급진 색이었는데, 차를 팔려고 할 때 그때 435만 원에 사서 실컷 타고 차 완전히 고물 만들어서 330 팔았어요. 엄청 잘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아주버님 친구가 제가 차에서 딱 내리니까 저하고 초면이었어요. 제 차를 한 바퀴 딱 돌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따 재수씨 진짜 너무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차를 팔았는데, 팔고 나니 차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생고생을 시킨 것 같아서. 그게 저의 첫 차였답니다. 차 남바도 기억해요. 2268이었어요. 앞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성은 까먹었어요. 이름만 기억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아주 차를 험하게 몰았던 그 차 정말 많이 몰고 다녔어요. 제가 영업을 해서 지방도 많이 다니고 해서, 그
그때 차 기름값이 뭐 900원, 1000원, 좀 더 비쌀 때 12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달에 기름값이 30만 원씩 들었어요. 그게 벌써 20년도도 25년 전이었죠. 네, 그때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막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니 그때 내가 운전면허 따고 첫 차를 몰고 다니고 사고 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오늘 그 썰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김장, 자, 전라도식 김치 맛있게 담가 보겠습니다. 애월안하기였어요.